어, 제가 쓴 책입니다. 이 환율 전쟁 드디어 실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쓰고 나서 또 슬프게도 환율이 너무 좋지가 않아서 좀 걱정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 책에다 딱 썼던 게 155페이지 제목이 이거였었거든요. 보여드릴까요? 1,500원을 향해 가는 환율, 달러 위기가 올 것이냐. 진짜 실제로 지금 뉴스들이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예상하고 썼던 건 아닌데 정말 1,500원에 다 돼가면서 좀 걱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환율이라는 게 들어오는 달러와 나가는 달러 밸런스가 맞으면 환율이 이제 유지가 되는 거고, 이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환율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들어오는 달러가 무엇이 있고 나가는 달러가 무엇이 있는지, 밸런스가 어디서 붕괴됐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원인은 저쪽에 있는데 해결 방법을 여기서 찾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여러 군데서 지적을 해주고 있지만 그 원인을 건들기가, 그 원인을 가지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데, 어젯밤에 일어난 현상이 좀 있어서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젯밤에 환율 전쟁이 일어났어요. 진짜로. 1480원 선에서 지금 보다시피 5분 봉이 급락을 왔다 갔다 반복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해석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냐면은 야간에 환율 방어를 엄청나게 했다라는 흔적으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율을 갑자기 급락을 시킵니다. 그런데 급락을 시킬 때마다 매수세가 강하게 달라붙으면서 바로 반등을 시켜요. 깜짝 놀래가지고 또 막기 위해서 달러를 대량 매도해가지고 가격을 내렸는데 지금 그게 안 받아지는 거죠. 바로바로 누가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봉이 막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현상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젯밤에 1480원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 갑자기 튀어 올랐거든요. 그거를 막으려고 했지만 그게 생각보다 안 막아지더라. 어제 저녁부터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보다시피 환율이 어떻게 됐냐면은 11월부터 급격히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몇 번씩 이제 방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뭐 미국 증시가 조금씩 뭐 호재가 나오면서 이제 다행스럽게도 그럴 때마다 환율이 내려오고 이랬었는데, 미국 증시는 반등을 했는데 환율은 전혀 다시 내려오지 못했죠. 계속 지금 상태가 올라가고 있더라 이거거든요. 자, 이런 상태면요, 보다시피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달러 매수 수요가 급증했을 것이다. 이때부터는 공급이 줄고 살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무언가 이벤트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환율 방어 방식이 특정 시간대에 대량 매도를 합니다. 뭐 아침이라던가 또는 이제 저녁 6시에 대량 매도를 해서 환율의 시작가를 낮춰요. 요새는 그 저녁 6시에도 많이 낮추는 이유가 서학개미들이 이제 미국 주식을 하기 위해서 환전을 하는 게 이제 강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타깃으로 했는지 6시에 강한 매도를 많이 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제 나왔던 장면이었는데 1480원을 절대 넘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마지노선인 듯 수시로 뿅망치를 때렸다는 거죠. 그동안은 망치를 한 번씩 그냥 하루에 한 번, 두 번 정도 쳤는데 이제는 망치를 막 칩니다. 그럼 뭐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뭘까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그 1480원을 돌파해버립니다. 쉽게 뚫려버리죠. 그래서 1484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저녁 돼서 또 뿅망치를 한번 쳤습니다. 만약에 미국 증시가 좀 오른다던가 그렇게 되면 좀 나아질 것 같고,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 환율이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낮에는 지금 보다시피 마지노선 흔적이 없었습니다. 어제 밤에 엄청난 흔적이 있었던 게 보이죠. 그래서 아마 오늘도 힘을 아껴놨다가 오늘 밤에 또 방어를 하지 않겠는가. 오늘 여기서 무너지면 1490원대고요. 한 번 더 무너지면 1500원대예요. 1500원대 무너지고 나면은 뉴스에서 어떻게 나올지 뻔히 보입니다. 그럼 그걸 예상하면은 정부 입장에서도 골치가 너무 아프겠죠. 1,500원은 절대 안 된다라는 카드들을 던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카드가 투자자들한테 좋은 카드들은 아니겠죠. 그런 카드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1,500원은 임박했고, 아마 이번 주는 어려울 것 같고 1월 초나 뭐 12월 말도 어렵겠죠. 1월 초쯤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환율 억제책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환율 문제에 대해서 IMF도 경고를 좀 했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나라 빚이 많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우선은 부채를 지적했어요. 결국 뭐냐면 한국의 환율 문제 중에 부채 문제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한국이 주요국 중에서 가장 부채가 빨리 늘고 있다라면서 이례적인 경고를 했는데 미국이랑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국입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 중에서 뭐 리투아니아 뭐 이런 동유럽 국가들인데 여기들은 또 EU 국가들이에요. 유로를 가지고 합니다. 한국은 그런 게 아니죠. 엔화도 아니고 위안화도 아니고 유로화도 아니고 달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나라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내용을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정부 확장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앞으로 3년간 8%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GDP 성장률을 2%대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냥 아주 풀로 끌어올려도 3%대밖에 불과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 5% 정도의 갭 차이가 날 거예요. GDP 성장률 대비 부채 증가 속도가 5%가 더 빠르다. 부채가 늘면 원리금 상환금이 증가합니다. 근데 뭐 국가들이 원금은 잘 안 갚으니까 부채를 늘려만 나가잖아요. 그럼 이자 문제가 되는데 예산에서 이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이자를 빼고 나면은 실제로 쓸 수 있는 실제 예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그 실제 예산에서 뭘 줄여야 될까요? R&D라든가 투자를 줄여야 되겠죠. 아니면 뭐 복지는 잘 안 줄입니다. 내수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걸 줄인다든가 국방비를 좀 줄인다든가 뭐 다른 나라를 봤을 때는 사회보장은 잘 못 줄이면서 나머지들을 많이 줄여요. 그렇게 되면 국가가 교육을 하고 뭘 하고 이제 투자를 해서 다시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투자가 나날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결국 그 나라의 GDP는 꺾이거나 정체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인데 빚 갚는 능력 없이 지금 부채가 늘어나는 건데 이렇게 리스크가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국채 금리가 올라갑니다. 국채 발행이 증가하니까 국채 금리가 늘어나면은 이자가 더 늘어나니까 실제로 예산에서 이자가 더 늘어나니까 실 예산이 더 줄어드는 거죠. 미국도 문제지만 한국도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량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국채 금리가 증가하면은 우량 기업들도 돈을 빌리는 조달 금리가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연 7%로 사업 자금을 빌려야 된다. 안 그러겠죠. 그러면 고민되는 거죠. 우리가 한국에서 돈 빌리는 게 너무 비싼데 안 되겠다. 돈 빌리기 쉬운 곳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거기에서 돈을 빌려서 저렴한 비용으로 반도체를 생산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더 땡큐가 되겠죠. 그러면 우량한 기업일수록 한국에 있을 거냐 미국으로 갈 거냐 고민을 하는데 미국으로 가는 게 더 쉬워지게 됩니다. 더 나은 선택이 되겠죠. 그러면 국내에 좋은 기업이 빠져나가면 거기에 있는 하청들도 같이 빠져나갑니다. 세금 잘 내는 기업들이 더 줄어들게 되고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는 연봉을 더 많이 주는 기업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내가 미국으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 내에서 우리 좋은 일자리들이 더 줄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소비가 줄게 되고 점점 저성장으로 가게 되니까 또 이제 부채 증가랑 GDP 성장률의 갭이 더 많이 벌어지게 되겠죠. 악순환을 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의 증가가 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이전되는 경우, 전이되는 경우에는 만성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짧은 위기가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환율이 빨리 잡혀야 되고 환율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영상을 올려놓고 있으니까 그 다양한 의견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 대한 의견과 김경원 교수님에 대한 의견도 이렇게 책에 담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환율 전쟁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 넣어놨어요. 2026년 세계 경제 어떻게 될 것인가, 연준에 대한 얘기들, 전기 부족 현상, 그리고 트럼프의 큰 그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달러에 대한 얘기들, 관세에 대한 얘기들, AI 버블에 대한 얘기들. 한국 경제에서는 728조 슈퍼 예산과 110조짜리 적자 국채가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코스피 5천을 위해서 국가는 어떤 정책을 추가로 내놓을 것인가, 환율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우리나라 4대 그룹이 8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거기가 어디일 것인가, 일본 총리가 한국에 취할 행동들과 그거를 예상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들, 뭐 전력난에 대한 얘기들,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어떤 것들을 내년에는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이제 부동산과 코인에 대한 약간의 전망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2026년 투자가
흐름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1월 3일 서울 특강에는 제가 이 책을 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사인본으로 드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만 읽어주셔도 감사할 것 같고요. 아무튼 많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연말이지만 쉬지 않고 열심히 할 거고요. 내년부터는 라이브를 주 4회 하게 됩니다. 월, 화, 수, 목 저녁에 이제 6시, 8시 이렇게 하게 될 거니까 라이브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개편을 합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주식 초보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컨텐츠는 없을까? 그래서 이제 짧지만 간단한 강의들도 많이 올릴 거니까 이것들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원하게 광고 좀 해봤습니다. 네. 이게 책 내용 한번 광고해봤는데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